멀지 않은 미래, 세계는 지금 디그와 유니온 두 세력으로 나눠 셀 수 없을 정도로 오랜 전쟁을 해왔습니다. 고귀한 인명을 전쟁에 사용할 수 없다는 디그와 마음이 없는 병기에게 전쟁을 맡길 수 없다는 유니온의 이념 대립은 몇백 년이란 시간을 거쳐도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先行ってますわよ。ちょっと待ってよ、もう急ごう。ダメだ。 이름 있는 귀족 가문의 소녀 세라 윌렉, 전쟁 영웅인 친오빠 랄프 윌렉을 동경하며 스스로 군에 입대했습니다. セーラ・ウィールク、兄貴に置いてかれたくなかったら頑張るんだな。はい。 세라가 속한 유니온은 하이테크놀로지 메카 트레인이라는 것을 사용하는데 리즈너라고 불리는 탑승자와 링크된 미믹이라는 열쇠로 기동하며 한번 링크된 기체는 타인이 다룰 수 없습니다. 미믹이 파괴되면 리즈너는 다신 스트레인을 몰 수 없는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의 메카지만 압도적인 화력을 자랑해 유니온 전력의 주축을 맡고 있었고, 세라는 유니온의 훈련시설에서 스트레인을 몰고 있었습니다. セーディほらもたつかないの。少しは上手くなったんだから褒めてくれたっていいだろ。 성격도 좋고 스트레인도 잘 모고 시설 내 인싸를 담당하고 있는 세라. 훈련생 모두 출중한 성적을 자랑하기에 정규군이 되는 날이 머지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갑자기 등장한 디그의 무인병기. 이 드몰이라는 병기는 물량공세에 의존한 잡곡병기로 실력이 미숙한 파일럿을 잡는 데 최적화되어 있지만 훈련생 모두 실력 하나는 탁월했기에 습격한 드몰을 순식간에 전멸시켰습니다. 신원을 알 수 없는 이형의 스트레인. 방금 전까지 환하게 웃고 있던 훈련생들은 단 한 대의 스트레인에게 처참히 썰려나가고, 그로얼이라는 코드네임으로 불리는 이 스트레인은 금지구역인 훈련소 지하로 향했습니다. 미믹과 스트레인은 파괴됐지만 목숨은 건진 세라. 동료들에게 복수하기 위해 그로얼의 파일럿에게 총을 겨누는데 소녀를 껴안은 그의 모습은 세라에게 너무나 익숙한 모습이었습니다. 파일럿의 정체는 세라의 친오빠 랄프 윌렉. 군의 총애를 받았던 오빠의 배신에 세라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어떻게든 오빠의 흔적을 쫓기 위해 군에 남으려고 하는 세라. 하지만 랄프 윌렉의 배신이 유니온에 알려진 상태였고, 윌렉과는 역적으로 몰리며 순식간에 몰락했습니다. シーリってそう、あのクソ生意気なやつ。どこから来たのか知らないけど、ろくなもんじゃないわ。 이름을 세라 크러즈로 바꾸고 양상기 갬비의 파일럿으로 다시 입대한 세라. 성능이 좋지 않은 갬비는 팀워크가 필수였지만 오빠의 기행과 친구들의 죽음으로 멘탈이 털린 세라는 마음의 문을 닫고 동료들과 협동하지 않았습니다. イザベラ、どうして決まってるじゃない。あんたが嫌いだからよ。 갬비 파일럿들에게 이지매를 당해도 눈 하나 꿈쩍 안 하는 세라. 하지만 갬비 파일럿 놈들이 과거 오빠와 나눠 가진 목걸이를 몰래 버려버렸고, 세라는 넉마가 될 때까지 목걸이를 찾아다녔습니다. 매주 찾아오는 버츠 광고 시간. 오늘은 파티 플랫폼인 버츠에 대해 설명해 줄 거야. 처음 보는 분들이 계실 테니까 이번에도 좋은 설명 부탁해. 나한테 맡겨. 버츠는 OTT 구독료 부담을 줄여주는 파티 플랫폼이야. 원하는 구독 서비스가 있으면 파티를 만들어 사람을 모집하고, 모집이 완료되면 파티 사람들끼리 구독료를 나눠 부담하는 방식이지. 구독료를 최대 90% 할인받을 수 있다는 어마어마한 장점이 있어. 그리고 굳이 OTT가 아니어도 예스24 북클럽이라던가 닌텐도 온라인, 엑스박스 시즌 패스, 여러 구독 콘텐츠를 파티로 등록할 수 있어. 좋은 얘기긴 한데 당장 생각해봐도 개인정보 노출이 우려되거든.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 거야? 당연히 그런 걱정은 필요 없다고. 버츠는 내 개인정보를 절대 타인에게 노출하지 않고, 만약 파티원이나 파티장의 문제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지면 카카오 알림톡을 이용해 파티장에게 알림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대화는 일절하지 않을 수 있지. 물론 문제가 생기면 그 즉시 환불이 가능하다고. 좋네. 그렇다면 서비스 이용은 결제 후에 바로 가능한 건가? 그럼 카드 결제는 즉시 참여가 완료되고, 계좌 이체의 경우에는 최대 10분 내로 참여가 가능해.
다양한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장점인 것 같네. 영상 플랫폼을 시작으로 구독 시스템을 이용하는 플랫폼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덫으로 구독료를 줄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 자세한 내용은 설명란에 적어놨으니까 관심 있는 시청자 여러분은 설명란을 참고해줘. 좋았어. 그러면 하던 리뷰를 계속해보자고. 목걸이를 찾던 중 세라는 한 인형이 눈에 들어왔는데 인형을 자세히 살펴보니 형식 명칭 에밀리라는 주인 없는 미믹이었고 혼자 남은 에밀리를 보자 외톨이가 된 서러움에 그만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メルチそこ話と違うじゃない何書いてんのうるさいぞカーマイクルこの方がかっこいいんだよかっこよくない 이 쓰레기장의 주인은 괴짜 꼬맹이 엔지니어들 둘 다 어리고 괴짜지만 실력만큼은 확실한 친구들입니다. 다행히도 에밀리와 만나는 걸 허락해줘 세라는 매일같이 쓰레기장으로 찾아오고 에밀리와 대화하며 조금씩 웃음을 찾아갔습니다. 敵の映像出ますこいつはグローワールタイプラルフ・ウィーレックのストレインか 세라가 멘탈을 회복할 틈을 주지 않고 세라가 있는 함선을 정확히 노리고 찾아온 랄프. 전함에 있는 모든 병력이 랄프에게 달려들었지만 굵진 않지만 3배 빠른 랄프의 스트레인에게 처참히 쓰러졌습니다. なんかよかこっちは人生の残念会で忙しいのよ 최후를 직감하고 만찬을 즐기는 엔지니어들. 괴짜라 그런지 비밀리에 오버스펙 스트레인을 만드는 중이었고 심지어 이제 테스트만 하면 되는 단계였는데 미믹도 리즈너도 없는 상태라 테스트는 고사하고 출격조차 못하는 고철덩이가 됐습니다. 기적이라도 믿어보자고 세라와 에밀리를 스트레인에 태우는데 기적적으로 에밀리의 미믹이 세라에게 반응했습니다. 兄さん今行くから 붉은색에 가까운 컬러링 덕이지 통상 스트레인의 3배 이상의 스펙을 보여주는 세라. 단시간 만에 전황을 뒤집고 랄프에게 일격을 가했으며 단 한 기의 힘으로 디그 전함을 퇴각시켰습니다. 本当にお前なのかお前がこのストレインを動かしていたのかと聞いているどうなんだ 전황을 역전시킨 영웅이지만 왜 이제야 나왔냐며 현실적인 푸념을 늘어놓는 파일럿들. 다행히 상층부와 엔지니어가 입을 맞춘 덕에 세라는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비밀병기를 탄 영웅으로 전해졌고 세라를 오해한 스트레인 팀은 그녀를 살갑게 맞아줬습니다. 綺麗なお肌してるわねでもお肌なら私だって負けていないわよ 스트레인 파일럿은 인성검사를 확실히 하고 오는지 파일럿들 모두 차가운 세라를 따뜻하게 대해줬지만 세라는 아직 타인에게 마음을 열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いい度胸してるわね本当にやってくれなんてイザベラは私は彼女に呼ばれたんだけど 세라를 이지매시켰던 갬비 파일럿들은 동료가 죽은 울분을 세라에게 토해내기 시작했고 분풀이의 강도가 심각해지려는 찰나 스트레인 파일럿들이 세라를 도와주러 왔습니다. 그럭저럭 파일럿들에게 마음을 열어가는 세라. 훈련생 시절 친구들과 함께했던 그리운 추억이 떠올랐습니다. 한편 랄프는 디그 세력을 이용해 모종의 계획을 준비 중이었는데 랄프가 구출한 에밀리라는 소녀는 세라가 갖고 있는 인형을 찾고 있었습니다. 지난번 전투에서 인형을 탈환할 생각이었지만 세라의 등장으로 랄프의 스트레인이 중파됐고 랄프는 스트레인이 수리되는 대로 곧장 인형을 가져오겠다고 했습니다. このグオールってところは中立域から遠かったせいもあって民間の力が強くてね平和そのものってところでさ 파일럿들과 친해지다 보니 자연히 세라에게 연심을 품은 녀석도 나타나고 세라에게 다시금 사랑이란 감정이 찾아오는 듯 했는데 정신을 좀 차리려고 하면 호련이 나타나 여동생의 멘탈을 깨부시는 랄프. 세라와 랄프의 대화로 동료들은 세라가 랄프의 동생임을 알아챘고 지금까지 쌓아온 관계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俺を阻む者は容赦しないたとえセーラお前でもだ 한편 랄프의 등장으로 유니온 과학부 측은 정체불명의 미믹 에밀리를 분석했는데 에밀리는
약 600년 전에 만들어진 미믹이며 에밀리를 구성하고 있는 물체는 인류의 것이 아닌 다른 지성체의 뇌였습니다. 600年前のミミクとどうしてリンクできるの？そもそもそんな時代にストレインはなかったはず。それを調べるために君を呼んだんだ。 에밀리와의 링크를 통해 뇌의 기억을 엿보는 세라. 이 기억 속에 분명 랄프가 타락한 원인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こいつらは外観こそ我々の世界でいう女の子ですがね。肉体組成は我々とは根本的に異なります。 과거 한 무리의 외계 우주선이 유니온 진영에 불시착했는데 외계인은 모두 똑같은 소녀의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뇌가 인간의 구조와는 달랐고 모든 소녀들이 정신적으로 연결돼 오감을 공유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이 연결은 몇 광년 밖에 있어도 실시간으로 연결돼 있었는데 유니온 측은 이를 해명한다면 과학에 지대한 발전이 있을 거라 믿었고 마취가 듣지 않는 소녀를 해부하며 미믹이란 장치와 워프 기술, 이를 운용하는 병기인 스트레인을 만들었습니다. なんだ今のは。あれが報告のあった敵の新型機か。 스트레인이 개발된 이후 랄프는 디그의 신병기 요격이란 명령을 받고 적과 맞섰지만 적의 정체는 동료를 구하러 온 소녀들이었고 랄프는 숨이 붙어있는 소녀와 링크에 유니온의 빈도적인 실험을 알게 됐습니다. 이 사건 이후 인류에게 환멸을 느낀 랄프는 에밀리를 구출한 뒤 유니온도 디그도 전부 없애버릴 생각이었습니다. 最終原則終了。目標を確認したわ。これで私は用済み？殺すの？ 디그에게 가담한 건 어디까지나 스트레인의 강화, 보급을 위함이었기에 때가 무익자 랄프는 승무원들을 전부 죽여버렸습니다. こちらユニオン所属の演習官リベルタット責任者のクレイブン。細かい話は後にさせてほしい。まず機関に保護を求める。 랄프에게 꼬리를 치던 사령관은 기회를 틈타 에밀리를 납치해 도망쳤는데 랄프가 전병력을 이끌고 에밀리를 탈환하기 위해 이곳으로 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오직 에밀리만을 생각하고 에밀리만을 위해 행동하는 랄프. 치열한 싸움으로 디그와 유니온의 전함은 대파 직전까지 이르렀고 세라는 에밀리를 보호하기 위해 전함으로 돌아갔습니다. エミリーを返せ。もうやめて兄さん。エミリーはエミリーを返すんだ。 전혀 대화가 통하지 않는 랄프. 순순히 에밀리를 넘겨줘야 할 상황이었지만 에밀리는 랄프의 곁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お前の願いを叶えるためにこうやって。いっぱい殺すのはあの時みたいに。 에밀리를 학살한 유니온처럼 에밀리를 위한다는 이유로 학살을 자행하고 있었던 랄프. 인형 에밀리와의 링크로 세라의 따뜻함을 느낀 에밀리는 랄프가 아닌 세라와 함께 있고 싶다고 했습니다. 兄さん。 결국 에밀리는 세라의 곁으로 갔고 에밀리를 잃은 랄프는 오갈 데 없는 자신의 분노를 세라에게 향했습니다. ロッティ。セイラ。どうしたの？さっきはすまなかったな。 최후의 전투를 남겨두고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는 동료들. 잠시 마음이 흔들리긴 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세라를 소중히 하고 있었고 친했던 그때로 돌아가고 싶기에 마지막 전투에서 반드시 살아남자고 했습니다. セラ、君たちに託すしか我々に残された術はない。幸運を。 그로를 상대할 수 있는 건 세라와 그녀의 스트레인뿐. 세라는 동료들의 소망과 자신의 결심을 안고 하나뿐인 혈육과 마지막 전투를 펼쳤습니다. 오버스펙 스트레인끼리 펼쳐지는 악왕속 전투. 랄프와 세라의 싸움은 찰나와도 같았지만 그 시간은 100년을 넘어섰습니다. 이전과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오빠였지만 죽은 오빠의 품 안에는 어린 시절 나눠 가진 목걸이가 있었습니다. 上達したな。 랄프를 이기는 데 성공했지만 스트레인의 광속 전투 기능 때문에 시간도 거리도 아득히 먼 곳을 와버린 세라. 하지만 세라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친애하는 시청자 여러분, 표고버섯입니다. 오늘의 애니 리뷰 주광의 스트레인이었습니다.
숨은 명작하면 제가 꼭 한 번씩 언급하는 작품으로 꿈도 희망도 없는 전개긴 하지만 은은한 감동이 느껴지는 정말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개가 문제인 건지 작화가 문제인 건지 이렇게 좋은 작품이 왜 인기가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이 작품 방영 이후 그랜 라간이 방영한 게 가장 큰 이유 같기도 합니다. 아무리 좋았어도 그랜 라간의 호적수는 될 수 없었을 테니까요. 조금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 매력적인 조연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초장부터 계속 죽어나가는 바람에 세라와 에밀리를 제외하곤 비중과 취급이 너무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선택과 집중을 잘해준 덕에 고뇌하고 성장하는 세라의 모습을 잘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오리지널 애니가 이 쿨안에서 할 수 있는 걸 모두 보여준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2000년도 후반에 엄청난 메카물이 많이 나오기도 했고 제가 이 시기에 한창 닥치는 대로 메카물을 보던 시기라 이 작품을 처음 보고 살짝 놀랐던 기억이 있네요. 1화 중간까지 보고 에이 SF 학원물 뭐야 라고 했는데 후반부 친구들이 다 죽는 장면에서 뇌가 완전히 정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이야 뭐 하도 이런 작품을 많이 봐서 아 죽는구나 잔혹하구나 하고 마는데 그 당시는 신선한 신임 오타쿠라 이런 전개 하나하나가 큰 쇼크로 다가왔었죠. 그렇기에 아직도 잊지 못할 작품으로 남고 심지어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 애니를 다시 정주행했는데 이 작품은 1화 보자마자 13화까지의 내용이 머릿속에서 우수수 떠올랐습니다. 생각보다 추억이 많은 작품이었나봐요. 딱 이거 볼 때가 중학생 시절이었는데 하라는 공부는 안하고 맨날 애니만 본 탓에 부모님께 혼났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유튜브는 가족에게 극비사항이지만 애니 리뷰로 돈 버는 걸 알게 되면 엄마가 어떤 표정을 지실지 정말 궁금하더라고요. 조금 창피할 것 같기도 하고. 이상 오늘 애니 리뷰 시타케의 추억 명작선 그랜 라간에 묻힌 안타까운 작품 주광의 스트레인이었습니다. 이런 고전 애니들 보는 플랫폼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국내에선 아직 적극적으로 들어오는 플랫폼이 없다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이래라 아프텔. 그럼 저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잉나 맞다네.